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2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에는 객체의 성분을 알아보는 명령어 list, id,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 dist에 대해 공부하고 에어리어를 이용해 면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 명령을 이용하면 선택된 객체의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li를 사용할 수 있고 명령 라인에 list 명령을 입력하세요. 객체 선택에 필요한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돼요. 명령을 빠져나가자마자 정보 표시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표시창에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시창을 닫으려면 닫기 단추를 눌러 표시창을 닫으실 수 있어요. 이 닫힌 창은 다시 F2번을 눌러 볼 수 있습니다. 홈 탭의 특성 패널 드롭다운을 눌러 리스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창이 아래와 같이 선을 선택을 했다면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선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원을 선택을 했다면 원의 여러 가지 정보와 원의 반지름 그리고 원주, 면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닫기 단추를 눌러 닫으시고요. 닫으신 후에 다시 나타내게 하시려면 F2번을 누르시면 돼요. id 명령은 선택된 점을 x, y, z 값으로 표시하고 그 점의 좌표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장된 좌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점 입력 시 골뱅이 좌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id를 입력하면 점 지정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필요한 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후에는 아래쪽 명령 라인에 x, y, z 값이 표시됩니다. 리본 홈 탭의 유틸리티 패널 드롭다운을 눌러 id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 dist 명령은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di를 사용하고 있고 명령 라인에 dist를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해주세요. 둘 사이에 점이 선택이 됐다면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의 거리, 각도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이 아닌 여러 점이라면 다중점 M을 이용해 여러 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리본 홈 탭 유틸리티 패널의 길이 분할 드롭다운을 누르시고 거리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에어리어를 사용하면 객체 또는 선택된 공간의 면적과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A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AA, 에어리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 먼저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옵션 중에 필요한 객체가 폴리라인화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객체라면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5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그 선택 객체의 면적과 둘레가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점을 이용해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면 첫 번째 점, 다음 점에 필요한 객체의 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이 모두 다 입력이 됐다면 마지막에 엔터를 눌러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명령 라인에 면적과 둘레가 표시됩니다. 면적 추가를 이용해 여러 개의 면적을 더할 수 있고 면적 빼기를 이용해 기존에 선택된 면적에서 일정 부분을 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홈 탭 유틸리티 패널에 길이 분할 드롭다운을 눌러 면적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입력해 면적 명령을 사용할 때는요. 아래와 같이 초록색 영역이 나타나는데요. 이 영역에 의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인데요. 이 밀리미터로 면적을 구하게 되면 최종 결과값은 얼마 곱하기 제곱 밀리미터가 돼요. 이 제곱 밀리미터를 다시 제곱미터로 환산하려면 1미터는 1000밀리니까 1제곱미터는 100만 밀리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캐드에서 계산된 면적값 나누기 100만을 해주시면 제곱미터로 환산한 값이 만들어집니다. 명령 라인에 CAL을 입력하면 간단한 사칙 연산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CAL을 입력하고 엔터, 표현식 메시지에 필요한 연산을 하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가령 500 나누기 2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다면 250 정답이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 리본 홈 탭의 유틸리티 패널을 이용해 빠른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안에 계산기 형태가 나타나고 그 계산기를 이용해 오토캐드 상태에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립 상태에서는 다양한 명령이 가능한데요. 명령어 없이 객체를 선택을 하면 아래와 같이 그립 상태가 돼요. 이 그립 상태에서 파란색 그립점을 클릭을 하면 빨간색이 되고요. Shift를 눌러 여러 점을 다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립 상태가 되면 신축, 이동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명령을 사용하실 때는 엔터를 누르거나 혹은 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명령은 같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는데 엔터를 누르는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입력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립을 통해 복사, 회전, 축척, 대칭 명령 등 다양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해제하려면 ESC 키를 눌러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도면 12강 명령 연습을 이용해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리스트를 입력을 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가로의 선과 그리고 원, 렉탱글, 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를 선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대화창의 맨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여기에서부터 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찍었던 선의 길이가 12였죠. 여기 길이 12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에 대한 좌표값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X축으로 12만큼 이동한 X증분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원을 두 번째로 선택을 했는데 원은 반지름값이 6이에요. 원도 지름이 10이었으니까 반지름이 6이죠. 그리고 원주율과 면적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렉탱글을 선택을 했는데요. 렉탱글은 지금 폴리라인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 엔터를 한번 더 눌러서 명령을 보실 수 있어요. 엔터를 더 눌러보면 면적과 둘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로 세로 10이니까요. 면적은 100이 되겠죠. 그리고 10씩이니까 4를 곱해서 둘레가 40이 될 거고요. 그래서 X, Y의 점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호를 선택을 했는데요. 호에 대한 중심점에 대한 값, 그리고 반지름값, 시작과 끝의 각도, 호의 길이를 리스트 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창을 X단추와 함께 닫기를 눌러보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리스트 창을 나타내고 싶다면 F2번을 눌러 리스트 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휠마우스를 이용해 그 전에 선택했던 명령들, 사용했던 명령들을 모두 보실 수도 있습니다. ID를 이용해 필요한 위치에 X, Y, Z 좌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점이 있는데요. 원의 중심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면 ID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명령 라인에 ID를 입력하고 엔터, 원의 중심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 중심점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로 중심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 명령 라인을 보시면 중심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Z좌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ID는 필요한 위치에 X, Y, Z 값을 표시할 수 있고 그 값을 저장한다 그랬죠. 저장된 값은 명령 라인에서 골뱅이 좌표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심점에서부터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라인을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점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점은 골뱅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엔터. 골뱅이를 넣어보면 마지막 최종점, 중심점의 시작점으로 잡힌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어떠한 값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디스트 명령을 사용을 해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디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위치점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임의의 점 하나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점 다시 한번 임의의 점으로 클릭을 할게요. 자,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X축으로 이동한 증분한 값, Y축으로 Z축으로 증분한 값이 나와요. 지금 현재 가로 방향, 0도 방향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XY 평면에서의 각도도 0도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 첫 번째 지점은 이 지점. 다시 위쪽은 이쪽에 있는 지점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거리값이 나오고요. X축으로 10만큼 이동, 증분했고 다시 Y축으로 10만큼 이동을 했죠. 증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도는 XY 평면에서 45도 각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값은 14. 얼마 하면서 거리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어리어를 사용해 면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각형의 면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명령을 입력하고 오각형은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 5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객체 선택, 필요한 객체, 오각형 클릭. 화면에 보시면 면적과 둘레가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에어리어의 명령을 이용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에서 안쪽의 사각형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패널에 길이 분할 드롭다운을 누르고 면적 명령을 사용하셔도 돼요. 면적 명령을 사용을 하실 때 하나씩 사용하실 때는 객체나 점을 클릭하시면 되지만 빼기나 더하기, 추가를 하실 때는 추가 명령을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뺄 때도 마찬가지 추가 명령에서 바깥쪽에 있는 큰 사각형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면적 빼기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면적 추가 A를 눌러 면적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이용했으니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추가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엔터. 이번엔 여기에서 커다란 사각형에서 면적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트랙 면적 빼기.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기 위해 객체 선택 5를 눌러주세요. 안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 클릭. 그러면은 그림만 보더라도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에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창을 띄우기 위해 F2번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추가로 사용했던 면적이에요. 가로 세로가 10이었으니까 면적이 100이 될 거고요. 전체 면적 100에서 면적 25를 뺀 거죠. 그래서 최종 면적 75가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빼기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면적 추가를 하신 후에 전체 면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면적 빼기 명령을 이용해 필요한 면적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CAL 컬큘레이터를 입력을 하면 간단한 연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시 빼기 1을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의 간단한 표현식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빠른 계산기가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사용해 빠른 계산기 혹은 유틸리티 패널의 빠른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컬큘레이터는 간단한 계산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빠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복잡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 명령 없이 선택하는 걸 그립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립 상태에서 점을 클릭을 하면 그 점은 빨간색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보시면 원이 더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늘리기 신축 명령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다시 안쪽으로 줄이기. 그래서 축소 확대를 할 수 있는 신축 명령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다른 명령, 대칭, 이동, 회전 다른 명령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도 신축, 이동, 회전 여러 가지 명령으로 계속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을 조금 작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과 복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신축으로 원을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값으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가운데 점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동, 미드포인트로 이동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는 그대로 사용하면은 지금 이동밖에는 안 되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명령 C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복사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ESC 키를 눌러 그립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립 상태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강 실습에서는 10강에서 완성한 원룸 평면도를 불러와 안쪽 내부의 면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강 지적도를 불러와 마우스로 점을 클릭하면서 이 지점의 면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 막대 드롭다운을 누르고 메뉴 막대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 10강 완성 파일을 열어주세요. 원룸 평면도가 있는데요. 이 평면도의 방 크기를 면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명령은 에어리어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틸리티 패널에 길이 분할 드롭다운을 누르고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면적은 그대로 마우스로 끝점만 클릭을 해서 끝점, 다시 한번 끝점, 끝점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필요한 영역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엔터를 눌러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면적과 둘레가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어요. 유틸리티 패널에 있는 면적 명령에서는요. 다시 한번 종료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종료를 눌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윈도우를 통해 다시 한번 보시려면 F2번을 눌러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곱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제곱미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의 빠른 계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F2번을 눌러 문자 윈도우 창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면적이 이 값이니까요. 이 값을 복사를 해서 계산기 창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에 곱하기 100만이라고 했잖아요. 나누기 100만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값에 나누기 100만 1000 다시 한번 000 자, 는 해보시면요. 지금 밀리미터였던 건 8.5 제곱미터로 환산을 했어요. 12강 지적도 파일을 불러와 필요한 면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 지적도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축척이 5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0분의 1로 되어 있는 축척 중에 필요한 면적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중에 전체 면적이 있어요. 이 전체 면적 중에 가운데 있는 357-14 대지를 빼고 두 개의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AA를 입력해 에어리어 면적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일부분을 뺄 때는요. 먼저 전체 면적을 구하기 위해 면적 추가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A를 이용해 면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이용해서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로 필요한 점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한 점들을 전부 클릭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면적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면적에서 가운데 있는 14번 대지를 빼야 된다고 했어요. 빼기 S를 누르고 엔터. 첫 번째 점 굴곡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끝점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 부분, 다시 이 부분. 점이 다 선택이 됐다면 엔터를 눌러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F2번 키를 누르시면 문자 윈도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문자 윈도우를 확인하셔도 되겠어요. 위쪽에 있는 점은 먼저 에어리어를 이용해 점들을 모두 선택을 했고요.
전체 면적이 586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뺀 면적이 114.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면적은 471이네요. 현재 면적은 500분의 1로 축소된 값이니까요. 길이였다면 곱하기 500만 해서 길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가로 세로 면적이기 때문에 곱하기 500 다시 곱하기 500을 해서 25만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밀리미터 값으로 환산이 될 거예요. 밀리미터를 다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고 싶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만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 시간에는 조회 명령을 이용해 미리 만들어진 객체의 여러 가지 값을 확인해 봤고요. 에어리어 면적 명령을 이용해 필요한 부분의 면적을 구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